술, 담배 하시고 뭐 맨날 밤새도록 놀고 안 좋은 거 다 골라 하시면서 영양제로 몸을 건강을 챙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생각을 접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아요. 한 2주 조금 넘었나? 3주 좀 됐나? 한국에 이제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거든요. 열흘 정도 한국 갔다 오자마자 지금 바로 가게 일을 시작을 해서 조금 너무 힘들어갖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좀 없었어요. 어쨌든 지난 영상에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종합 비타민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샀어요. 애플 펜슬이랑. 지금 종합 비타민 드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하루에 하나 아니면 2알 정도 들어있는 거로 많이 드실 거예요. 사실 종합 비타민을 드셔도 별로 효과를 못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미 식사로 충분히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하고 계셔서 본인 몸에 영양분이 전혀 결핍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을 드셔도 사실 그렇게 큰 체감을 하시기 힘들어요. 왜냐면 부족한 걸 채웠을 때 아, 내가 안 좋았던 게 갑자기 딱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데 더 먹어봤자 뭐 딱히 효과를 못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충분한 함량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이 경우가 제일 많죠. 그리고 종합 비타민을 열심히 먹기는 먹는데 안 좋은 생활 습관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과로 하시고 담배 피시고 술 마시고 하시면 종합 비타민 먹어봤자 당연히 아무런 효과를 못 느끼시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만큼 토양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음식에도 과거만큼 그렇게 영양분들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질 좋은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충분한 함량의 종합 비타민이 아닌 걸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하루 한 알 혹은 2알 정도인 제품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드시는 C로 시작하는 센 모시기 그런 영양제들 하루에 한 알, TV 광고 때리는 것들, 영양제 저같이 좀 많이 드셔보신 분이라고 하시면 그런 거 사실 안 먹어요. 왜냐면 한 알에 그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 우겨 넣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알로 충분한 영양제라고 하면 알약 크기가 엄청 커지겠죠. 호주나 미국 이런 데서 직구해서 영양제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양제 사이즈 자체가 한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커요. 그만큼 이제 충분한 함량을 넣으려면 알약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먹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처럼 막 여러 가지 단독 제품을 이렇게 하나씩 따로 챙겨 먹는 게 아니고서야 종합 비타민을 한 알로 끝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겠죠.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큰 체감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종합 비타민 하나로 내가 영양제를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5개에서 6알 정도가 들어있는 그런 고스펙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종합 비타민 하나로 영양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저같이 그냥 2알 정도 기본 함량으로 들어있는 거를 드신 다음에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독 제품을 따로 복용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죠, 사실. 뭐 3번의 경우 뭐 술, 담배 하시고 뭐 맨날 밤새도록 놀고 안 좋은 거 다 골라 하시면서 영양제로 몸을 건강을 챙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생각을 접으세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종합 비타민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A,
그 성분표를 보시면 이제 쭉 있잖아요. 제일 위에 비타민 A가 있는데 비타민 A는 보통 비타민 A 그 자체로 들어있는 거 있고 아니면 베타카로틴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베타카로틴이랑 비타민 A가 복합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베타카로틴, 레티닐, 아세테이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고용량을 복용을 하시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사실 전환율이 그렇게 좋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타민 A 그 자체인 레티닐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50% 정도의 전환율로 비타민 A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꾸 손바닥에 필기라고 했네. 보통 비타민 A가 권장량이 5000 IU 정도라고 하면 이제 베타카로틴은 만약 같은 용량을 먹었을 때는 2500 IU 정도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루 5000 IU 정도 용량으로 고르시면 적당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을 복용하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흡연자가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셨을 경우에 폐암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흡연자분들이 비타민 A 먹는 거를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 비타민 A 안 먹어도 담배 피시는 분들 폐암 걸릴 확률 높은 거 아시죠? 그런 거 걱정하실 바에 담배를 끊으십시오. 어쨌든 이 얘기는 사실 맞다 아니다 말이 많아서 왜냐면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 비타민 A와 상관없이 폐암 걸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할 그게 없어요. 그냥 약간 공포 마케팅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마음이 흡연자들 분들 중에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5000 IU 이하 용량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5000 IU까지도 크게 독성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은 탈모, 두통, 그리고 뭐 피부 건조증, 식욕 저하, 메스꺼움 등이 있는데 근데 비타민 A가 모자라도 비슷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조차도 복용량을 조절하시면 바로 개선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간혹 베타카로틴이랑 레티닐 아세테이트가 복합으로 들어있는 제제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을 흡수율을 50% 정도로 생각을 해서 계산하셔서 5000 IU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 B군. 종합 비타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군이죠. 비타민 B군은 함량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지고 체감 효과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을 따로 비타민 B 콤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종합 비타민만으로 효과를 누리시고 싶은 분들은 비타민 B군 함량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됩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서 몸에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장량의 10배 이상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권장량은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존에 필요한 채소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드셔서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비록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모자란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활성형으로 들어있는 제품들을 고르시면 몸에 좀 더 빠르게 작용하는데 그만큼 활성형은 산화도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활성형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비타민을 고르셨을 때는 가급적 30일 단위로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포장 단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비활성형을 먹어도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전환이 잘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큰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근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비활성형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비타민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뭐 활성형 혹은 비활성형을 고르는 것은 본인의 예산 한국말이 잘 생각나 본인의 예산 아니면 기준에 따라 본인의 취향이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꼭 활성형을 드셔라 굳이
굳이 활성형을 드세요라는 건 아닙니다. 활성형을 고르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비타민 B1은 벤포티아민이라고 돼 있는 게 활성형이고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 5인산염이라고 돼 있는 거. 이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요. 제가 이거 띄워드릴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어쨌든 성분은 이 정도로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 비타민 B1이랑 B2가 주된 피로회복 성분이므로 함량은 최소 50mg 이상인 걸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5는 스트레스 및 부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므로 500ml 이상의 고용량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따로 B5를 단독 제제로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몸속에 지방, 피지 같은 거를 분해해서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고도 해서 피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따로 단독 제제로 메가도즈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원래 피지가 많은 체질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체감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혹시 피지 분비 자체가 많아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타민 B군에서 조금 주의하셔서 고르셔야 될 것은 B3 나이아신인데, 요거는 과다 복용했을 경우에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래서 간혹 피부에 홍조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하루에 500mg 이상 드시지 않도록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통풍 환자 혹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나야신을 500mg 이상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간 수치를 꼭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종합 비타민이랑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을 따로 또 추가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나야신 함량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보통 이제 종합 비타민의 500에서 좀 고스펙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mg에서 2000mg까지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 메가도스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메가도스를 하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정말 함량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타민 C는 추가적으로 종합 비타민 말고 따로 단독 제제로 복용을 꼭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타민 D도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양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추가로 따로 복용을 해주세요. 최근에도 기사에 많이 나왔는데 한국인의 70에서 8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왜냐면 햇빛을 많이 안 보잖아요. 거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 있고 야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햇빛을 받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고 하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햇빛을 쬐어야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꼭 추가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를 드셔야 면역력이 증진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또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왜냐면 비타민 D가 칼슘 합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총 합이 5000 IU 내외가 되도록 용량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고용량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체크해 가면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D는 그렇게 비싼 제품, 싼 제품 이런 거 상관없이 D3라고 돼 있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되어 있는 비타민 D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E. 비타민 E는 하루 최대 400IU, 120mg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복용하셨을 경우에 간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근데 비타민 E는 종합 비타민 안에 그냥 보통 적정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독 제제로는 따로 복용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는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성분을 보실 때 조금 저렴한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DL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합성
토코페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피하시면 되고, D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그냥 천연 토코페롤 추출물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대부분 소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갑상선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철분은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은 사실 크게 결핍이 되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과다하게 섭취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체내 산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기본 종합 비타민에는 철분이 없는 걸로 고르시는 게 좋고, 자기 몸에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따로 단독 제품을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구리가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실 경우에는 아연이 꼭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연과 구리의 체내 비율을 10대 1에서 20대 1 정도의 비율을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구리는 사실 토양이나 음식에 엄청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수도관이나 이런 거 동파이프 같은 걸로 돼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동으로 된 그릇이나 냄비 같은 걸로 요리를 하실 경우에도 구리 섭취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체내에 구리가 결핍되는 경우는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토양 속에 아연 함량이 엄청 많이 줄어들어서 아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연은 결핍이 좀 많기 때문에 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 아연이 결핍되면 상대적으로 구리 과잉으로 인한 독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구리가 포함된 제품을 고르실 경우에는 꼭 아연의 비율이 10배 이상 들어있는지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연을 따로 단독 제품으로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뭐 아연 함량이랑 구리 함량이 거의 없는 거, 아니면 아연 함량이 조금 적은 걸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구연산 마그네슘 혹은 또 킬레이트 된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좋은데, 종합 비타민에는 사실 그렇게 고급 마그네슘이 잘 들어있진 않고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따로 드세요. 마그네슘도 많이 부족합니다. 체내에서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필수로 또 단독 제품을 복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독 제품은 구연산 마그네슘 혹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복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몰리브덴, 그리고 셀레늄, 망간, 크롬 등의 미량 원소들은 보통 그냥 종합 비타민에 적정량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이 정도만 보고 고르셔도 기본 이상은 가니까 그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부수적으로 이제 고스펙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항산화 성분, 각종 허브, 그 다음에 약초 추출물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생학 성분들 같은 게 들어있는 거는 크게 유의미한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이런 생약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고스펙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영양제를 드시고, 추가로 그냥 단독 제제, 조금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먹고 있는 저는 지금 요거 투퍼데이라는 요거 라이프 익스텐션에서 나온 제품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나열한 조건에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가격 대비 이게 제일 좋아서 저는 이걸 계속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되는 제품이라서 복용하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아무튼 종합 비타민 하나로 웬만한 걸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하루에 6알 이상은 먹어야 되는 제품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이허브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는 고스펙 영양제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오늘도 횡설수설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요. 짧게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양제 영상은 뭘 찍어야 할까요? 또 제가 영상을 많이 찍고 싶어도 정보를 그래도 조금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1개 이상 찍기가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